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온 국민이 함께 바라던 일이 있었죠. 현택한 서울대 석좌 교수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었는데 결과는 아쉽게 됐습니다만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지금 우리 과학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이분께 답을 좀 직접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노벨 화학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됐었던 서울대 현택관 석좌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귀한 안녕하세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아쉬워요. 저는 사실은 교수님이 노벨상 타면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꼭 나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꼭 되셨으면 좋겠다. 좀 아쉬우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미 이제 제가 이번 차례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아침에 이렇게 계속 기자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노벨상에서 이름이 불릴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그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오후 2시에 대학원 강의가 마침 또 나노 소재에 관련된 강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제 생각을 그대로 담은 음악을 틀어주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그게 BTS의 Not Today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어차피 이제 그게 제 나노 소재 강의이기 때문에 하면서 이미 이제 제가 학생들의 강의도 했었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오늘 저희 날은 아니다. Not 그런데 today. 예, 그러면서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화학의 이제 분야에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정확하게 그 시퀀스를 가지고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정통화학 분야가 한 해 받으면은 그 다음번에 이제 생화학, 그러니까 이번에 받은 생화학 분야가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이제 제가 이제 있는 그 광범위한 그런 범위인 그런 에너지나 아니면 응용과학, 재료과학 이런 쪽인데 작년에 마침 아시겠지만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전혀 아니고요. 설사 이제 나노 입자 분야가 한다 할지라도 제보다 20년 그리고 15년 선배 되신 두 분의 이제 선각자들이 계십니다. 선구자들이 계신데 당연히 그분들이 이제 먼저 받고 혹시나 뭐 그 다음번에 이제 저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에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그래서 강의를 끝나고 이제 강의 마치고 또 기자분들이 또 제 연구실 바깥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실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설명했던 그거를 그대로 Not today라고. Not today 틀어줬던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도 근데 기자분들도 집념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교수님 순서대로라면 그럼 내년에는 이 분야가 맞으면 현 교수님 받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네, 그게 또 순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분야에서도 나노가 조금 이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나노 입자가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면은 성질이 변한다. 입자 크기에서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처음 이론을 제시한 논문이 83년에 이제 두 분의 알렉산더 에프로스 박사님하고 그다음번에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루브루스 교수님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선구자들부터 그래서, 차례로 오게 될 것이다. 그분들이 받고 나면 그다음번에 그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해낸 이번에 이제 같이 선정이 된 이렇게 MIT 교수나 저나 이렇게 찬스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막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력한 후보로 유수 언론에 거론이 될 정도로 대단한 연구를 하신 건 맞아요. 나노 승혼법이라는 건데 잠깐 말씀은 해주셨어요. 이렇게 균일하게 나노 입자들을 커팅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 왜 그러면 이런 균형을 맞는 게 중요한가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참고로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뉴스쇼의 인터뷰 시간은 다 짧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뉴스쇼 끝나고 유튜브 댓글쇼까지 좀 같이 쭉 가시죠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뉴스쇼에서 이야기를 뭐 핵심 내용들 얘기하시고 댓글쇼까지 조금 더 간다는 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82년, 83년 논문에서 입자 크기에서 성질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은 이제 QLED 텔레비전에서 색깔을 이게 입자의 크기에 따라 형광 빛깔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명한 색깔을 내면 당연히 똑같은 입자 크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이론을 제시하고 93년에 이제 MIT 문지 바이언디 교수가 처음으로 균일한 나노 입자를 만드는 거 보여줬는데 문제가 뭔가 하니 바로 균일한 나노 입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입자 사이즈가 다양하게 섞여 있는 걸 만들고요. 그다음부터 그걸 하나로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골라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니까 1g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2001년 미국 화학회지 그리고 2004년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그것들을 이제 바로 이제 성원법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뭐 자세한 과정은 너무 길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고요. 그래서 성원법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균일한 나노 입자를 바로 이렇게 찍어내듯이 쫙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예.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예. 그 정도로 좀 어려운 기술인데 그 어렵다는 걸 해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예. 제가 쭉 교수님 자료 준비를 하다가 너무 놀랐던 게 이 나노 기술이라는 게 역사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97년에 이제 이 나노 기술을 전공해 갖고 서울대에 와서 교수들한테 다른 동료 교수들한테 나노라는 걸 전공했다고 했더니 다른 동료 교수들의 반응이 그게 제가 좀 커렉션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제가 나노 기술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가장 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제가 미국서 박사과정에 했던 그 소위 말해서 음파화학이라는 걸 했는데 전혀 이름도 생소하죠. 그런 분야를 했었는데 가장 잘한 게 뭔가 하니 한국에 와서 그 당시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인 나노 기술 분야에 나노 과학 기술 분야에 제가 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완전히 했던 기존 걸 버리고 시작하신 전혀 다른 거군요. 분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그리고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그 분야에서 나노가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제보고 원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현 박사 당신 전공이 뭐냐고 그러시다가 뭐 하려 그러는 걸 제가 나노 과학 분야, 나노 기술 분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노, 니 나노? 뭐 그런 학문도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니자는 빼시고 나노입니다. 그런 게 이제 새로운. 그런데 요즘 보면은 서울공대에 300분이 넘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공대만 해도 100분 이상이 실제로 이제 나노 관련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좀 하고 있죠. 이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렇죠. 된 거는 가장 우리도 중요한 다 알고 있죠. 기반 기술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의회 도서관의 그 방대한 자료도요. 나노 기술을 접목시키면 각설탕 하나 분량에 넣을 수 있다. 와 이렇게 설명하니까 확 와닿다. 정말 중요한. 그게 클린턴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이제 국가적인 어젠다를 제시하거든요. 그러면서 내셔널 나노 테크놀로지 이니시티브를 99년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 이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가서 연설한 내용 중에 바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과학의 위상은 어느 정도예요, 교수님? 세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결국은 과학의 그런 위상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위상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과학의 수준을 한 10위권 10위권 정도. 10위권보다 조금 뭐 이렇게 한 9위 뭐 그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나노 기술 분야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 이제 최고 앞서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번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그런 기술 강국인 독일과 일본 포함해서 그리고 요즘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까지 해서 한 4개 나라가 거의 뭐 분야만 나눠도 분야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우리나라가 앞서 있고 어떤 분야는 일본이 앞서 있고 그러니까 2, 3, 4, 5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저는 뭐 노벨상을 꼭 타야 된다. 노벨상 만능주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탈 수 있다면 그건 세계 시장에서 그만큼 위상이 올라가는 일이고 우리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기쁜 일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예측하기 참 힘든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실제로 연구비가 대학의 그런 기초과학 분야나 과학 분야 연구비가 제대로 투입되기 시작한 게 기껏해야 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런 아주 짧은 그런 기간에 비해서 벌써 이제 제가 이제 4번째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거거든요. 이런 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소위 말해서 노벨 프라이즈 위시 리스트 또는 노벨 클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4번째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과학적인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맨파워로 해낸 거네요, 예,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맨파워 사람이 그냥 그 노력 예, 갈아 넣은 거네요. 그 결과들이 이제 다 이제 세 분, 특히 한국인 세 분인데 세 분 같은 경우는 다 그것들이 메이딩 순수하게 저를 포함해서 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자, 그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듣고요. 잠시 후 유튜브 댓글쇼로 조금 더 교수님 말씀 이어가죠.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택한 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